15년 동안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져 소파 디바로 불리던 전설적인 가수가 왜 갑자기 트로트 경연 무대, 그것도 가장 치열하다는 미스트롯사의 충격적인 도전을 선언했을까요? 영혼을 찢는 허스키 보이스로 한국 음악계의 역사를 썼던 그녀. 저구, 그를 둘러싼 모든 루머와 음악보다 더 드라마틱했던 그녀의 삶 속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봅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스트롯사 마스터 예신 무대에 등장한 가수 저구의 모습은 그야말로 연예계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11년 MBC 나는 가수다를 통해 폭발적인 가창력과 독보적인 감성을 증명하며 라이브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그녀가 무려 15년의 공백을 깨고 전혀 다른 장르의 경연, 그것도 치열하기로 악명 높은 트로트 오디션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녀가 직접 밝힌 도전 이유 역시 대중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활동을 워낙 안 하니까 팬들이 슈퍼디바가 아닌 소파디바라고 하더라는 고백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티스트의 고독한 그림자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저구가 선택한 무대는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록과 발라드, 재즈를 아우르던 그녀의 중성적인 허스키 음색이 짙은 트로트 감성을 만나자 그 충격적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스터 군단의 눈빛이 따뜻했다는 그녀의 말처럼 대중과의 접점을 간절히 찾고 싶다는 고백은 외로운 디바의 처절한 몸부림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독보적인 음색으로 관객은 물론 마스터들의 마음까지 움직였고 현장에서는 긴장감과 감동이 뒤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대중들은 역시 저구는 저구다, 장르를 초월하는 감동, 왜 이제야 돌아왔냐? 는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저구는 이미 한국 최고의 라이브 무대에서 검증을 마친 레전드 보컬리스트입니다. 그런 그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돌 연습생처럼 심사를 받는 오디션에 참가했다는 것은 명예나 자존심보다 대중과의 소통을 향한 그녀의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반증입니다. 이는 곧 현재 K-POP과 아이돌 중심의 방송 환경에서 기성 아티스트들이 겪는 소외감과 벽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가진 디바가 소파디바라는 별명을 벗기 위해 스스로를 극한의 경쟁에 던진 이 행보는 연예계의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불굴의 예술가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복귀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닌 한국 음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선언과 같습니다. 저구의 깊고 애절한 목소리의 근원은 그녀의 불우했던 과거에서 비롯됩니다. 불우한 가정 형편 탓에 대학 진학의 꿈을 접어야 했던 어린 저구는 오직 막연한 가수라는 꿈 하나만 품은 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살, 아무런 연고도 없이 서울로 상경한 그녀의 첫 무대는 화려한 콘서트장이 아니었습니다. 우상과도 같았던 김현식의 콘서트를 본 후 우연히 찾아간 라이브 밴드가 있는 술집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꺼냈고 그곳 사장의 제안으로 노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처럼 정규 교육이나 대형 기획사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채 밑바닥 라이브 무대에서 수많은 관객과 호흡하며 쌓아올린 내공은 2005년 정규 1집 앨범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앨범에는 김용석, 김현철, 윤일상 등 정상급 작곡가들이 그녀의 재능에 매료되어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은 라이브 무대에서 이미 숨겨진 보석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문희, 스타의 연인 등 다수의 드라마 OST에 참여하며 꿈꾸는 카사비앙카, 개여울 등의 대표곡을 남겼지만 그녀의 음악적 행보는 대중적인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구의 음악적 뿌리는 화려한 트렌드가 아닌 날 것 그대로의 감정선과 생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재즈풍의 감성적인 보컬과 중성적이면서도 허스키한 음색은 가요계의 주류 흐름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저구만의 색깔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정식 데뷔가 국내 정상급 프로듀서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녀의 원석 같은 재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저구는 기성 연예인의 표준 루트가 아닌 처절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며 음악계의 엘리트들이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민 자연 발생적 천재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는 K-POP 시스템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이고 드라마틱한 성장 서사입니다. 대중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짙은 인생의 깊이를 느끼며 단순한 노래 실력을 넘어선 아티스트의 영혼을 발견합니다. 저구의 커리어에서 2011년 나는 가수다 출연은 단순히 인지도를 높인 사건을 넘어 그녀를 대체 불가능한 라이브 보컬리스트 위 반열에 올려놓은 격변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저구는 열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등병의 편지 등 발라드, 록, 포크를 아우르는 곡들을 자신만의 절절한 감성과 파워풀한 샤우팅 창법으로 소화해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음악적 재해석 능력은 평론가와 대중 모두에게 찬사를 받았으며 라이브에 강한 가수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어진 2017년과 2022년 복면가왕 출연 역시 그녀의 클래스를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2022년 재출연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위스키 온 더 락 무대는 원곡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을 만큼 뛰어난 해석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저분은 또한 2010년 예술의 전당 단독 콘서트 개최, 2016년 드라마와 뮤지컬 출연 등 끊임없이 무대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며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최근까지도 불후의 명곡, 열린음악회, 가요무대 등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분은 경연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장르를 만들어낸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허스키함을 넘어선 깊은 감정성과 중성적인 음색은 록, 재즈, 발라드, 이제는 트로트까지 그 어떤 경계도 허무는 저구 장르를 탄생시켰습니다. 나가수가 정통 보컬들의 전쟁터였고 복면가왕이 음색과 스킬의 경연장이었음을 고려할 때 두 무대에서 모두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은 그녀의 가창력이 시대와 트렌드를 초월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녀가 선보인 라이브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고통과 환희가 뒤섞인 한 인간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 그 자체였으며 이는 수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그녀의 음악에 대한 헌신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분은 데뷔 이후 꾸준히 동안 외모로 주목받으며 끊임없이 성형 루머에 시달려왔습니다. 연예인에게 외모 논란은 숙명과 같지만 저분은 이 루머를 피해가는 대신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식을 택하며 대중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KBS 2TV 여유만만 등의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성형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으며 동안의 비결에 대해 얼굴에 살이 올라 주름이 없어졌을 뿐이라는 현실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비뚤어진 매부리 코를 예로 들며 성형을 했다면 이런 코가 남아있을 리 없다 는 명쾌한 해명은 대중의 의혹을 일축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노래할 시간도 부족한데 성형하고 회복할 여유가 없다 는 현실적인 이유까지 덧붙이며 루머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외모가 곧 상품인 연예계에서 많은 스타들이 루머에 대해 침묵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 달리 저분은 자신의 콤플렉스까지 솔직하게 드러내며 루머를 단숨에 종식시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이 루머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데뷔 초기 기획사의 요청으로 실제보다 한 살 어린 1977년생으로 활동했던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는데 이는 당시 연예계의 뿌리 깊은 관행과 허위 포장 문화를 내부자로서 고백한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성형과 나이에 대한 이 같은 극도의 솔직함과 당당함은 그녀의 무대만큼이나 진실하고 꾸밈없는 인간적인 매력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과 자녀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 역시 결혼한 적 없는 미혼이라고 직접 해명하며 오해를 바로잡은 그녀의 단호함은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올해 나이 54세, 본명 박무희의 삶은 그녀의 무대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선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분은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며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남자친구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랜 시간 음악 활동에 집중해온 만큼 그녀는 사생활을 드러내기보다는 무대와 노래로 자신을 보여주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과거 7년간 만났던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백했을 때도 서로 비슷한 처지라 의지하며 꿈을 키웠지만 안타깝게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회상 속에는 아티스트로서의 고뇌와 인간적인 외로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꿈꾸는 이상형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힘든 시간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음악과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인물입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이거나 주목할 만한 이유,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사회적 압박 대신 오직 예술가로서의 삶에 집중하는 저구의 모습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강렬한 저항이자 감성적 선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붉은 태양으로 칭하며 그 이름에 걸맞게 무대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는 보컬리스트로 살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예명은 배우 김수로가 직접 지어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음악 세계와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이상형이 삶의 무게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고독하고 치열한 예술가적 여정을 짐작하게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삶과 강렬한 예명이 겹쳐지며 저구의 삶은 무대 위에서 홀로 빛나야 하는 운명적인 디바의 고독한 초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기혼 여성 중심의 트로트 오디션 무대에서 그녀가 던지는 가장 뜨거운 메시지이자 개인의 선택과 예술적 자아 실현의 가치를 웅변하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소파 디바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고
15년 만에 트로트라는 새로운 태양 아래 다시 선 디바 저구.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는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 한 예술가의 불멸을 향한 처절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우했던 과거, 명예를 얻었던 라이브 무대의 전설, 그리고 루머의 정면으로 맞서는 당당함까지 그녀의 삶 자체가 한편이 장대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녀는 첫 무대부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앞으로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붉은 태양, 저구가 미스트롯사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그녀의 고독하고 뜨거운 도전을 우리는 진심으로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구의 트로트 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설적인 디바의 새로운 무대가 기대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구의 다음 경연 무대를 긴급 분석하여 돌아오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전해드린 저구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영상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연예계의 충격적인 속보와 심층 분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